분들이 이제 질문을 올려주신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 강사님께서 그 강의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교재도 보시면은 교재도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음향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이 과정을 다녀가신 분들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디서 목에 힘을 주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식을 습득해 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시작 기도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렇게 귀한 영혼들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개인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지식적으로도 많은 열매를 얻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데 있어서 더욱더 성숙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행사를 맡아서 주관하시는 우리 연호미디어 우리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번창케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강의를 맡아 수고해 주실 우리 강 교수님께도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크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하시는 일에 번창과 아버지 성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 잊지 않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호미디어 우리 사장님이신 최선길 집사님 이 모든 일정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리 제1교회 최선길 집사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회대회를 좀 나름대로 잘 치렀는데 2회대다 보니까 2년차 징크스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있으면 많이 채워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오늘 행사 준비를 하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준비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신 분들한테 일일이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다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래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필요한 그런 물건을 가지고 경품을 걸어놓은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경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강 교수님께서 교회 음향에 관한 그 책도 4권이나 주셔서 저것도 같이 경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연호미디어가 이 실질적으로 익산 전라북도에 그 낙후되어 있는 음향, 교회 음향 전반적인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이제 1, 2회째지만 앞으로 3, 4, 5회째가 감으로써 더 좋은 양질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서 쓰고 있는 그런 음향 장비를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좀 우리가 잘 쓰고 또 어떤 장비를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사가 끝나더라도 내년에 또 있으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또 저희들한테 필요한 교육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그거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렇게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교육을 위해서 멀리 그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대전 보건대 우리 강성훈 교수님 음향공학 박사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음향학회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강성이라고 합니다. 그 교재 순서대로 그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때그때 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괜찮습니까? 뒤에까지 잘 들리신가요?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좀 날카롭습니까? 예. 예.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개인 취향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 목사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요약하면은, 교회 음향, 뭐 음향이 교회만 쓰는 건 아니죠. 뭐 콘서트홀에서 모든 집회, 굉장히 많은 곳에 쓰지만 교회 음향은 다른 공간의 음향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는 점, 그 다른 점이 뭔지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리가 좋은지 나쁜지를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고 해도 내가 좋은 소리를 들을 줄 모르면 그걸 소리를 만들 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짧은 시간에 뭐 많은 것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좋은 소리가 뭔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여러 목사님들께서는 직접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사용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축 음향 부분, 또 마이크 사용 부분, 눈에 보이는 스피커 쪽, 그 다음에 소리를 어떻게 조정할 건가, 이런 것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음향 하면은 특징이 이렇습니다. 설교, 음성이죠. 설교와 찬양, 그 다음에 오르간 음악이 동시에 연주되는 복합적인 음향 조건에 맞는 건축 음향과 음향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다른 홀하고 다른 점입니다. 자, 홀에서는 지금 연주만 한다, 아니면 강연만 한다. 그런데 교회는 목사님 설교와 동시에 여러 다양한 음악들이 동시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설교와 음악과 이런 것들이 전부 음향 조건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걸 동시에 한 공간에서 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다른 음향하고 다른 점입니다. 또 그게 또 가장 어려운 점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석이 A석이어야 된다. 이 얘기는 콘서트홀에 가면 R석부터 A석, B석, C석까지 있죠. 물론 홀의 R석 금액하고 음향 조건이 좋은 거 나쁜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돈에 따라서 좋은 좌석이 있고 싼 좌석은 잘 보이지 않고 소리가 좋지 않는 그런 좌석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모든 좌석이 A석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음향이 사실 중요하다 하면서도 건축 설계할 때 음향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음향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건축 설계 단계부터 음향을 고려합니다만, 문제는 건축하신 분들이 음향을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건축 음향은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건축 음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향 시스템이라면은 목사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 마이크, 믹서, 그 다음에 음향 효과기, 앰프, 스피커, 여기까지만 음향 시스템으로 잘못 생각하신 분이 계신데, 실내 음향, 이 공간까지가 하나의 음향 시스템이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건축 설계할 때 음향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음향 시스템 설계의 첫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내 음향은 기계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실내 음향도 가장 큰 중요한 음향 기기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시스템 설계할 때는 실내 음향 설계하고 스피커 선택하고 스피커만은 앰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음향 효과기, 믹서, 마이크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여기서부터 나가지만은 설계는 반대로 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음향 시스템을 우리가 설계할 때는 제일 먼저 건축 음향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좋은 소리가 결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향 설비가
소리가 좋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건축적인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가서 음향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건축 공간이어가지고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새롭게 지는 건축도 건축 음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아직도 지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유는 뭐냐면 건축 도면에서 보면 소리가 어떻게 날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건물이 완성되고 난 뒤에야 소리가 들리는데 도면상으로는 미적인 것은 눈에 쉽게 보이고 또 눈에 보이는 기능적인 것은 쉽게 보이지만은 소리는 진짜 건축 도면 보고 예측하기가 비전문가들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 음향은 첫 번째는 실내 소음이 없도록 하는 거, 이제 주로 공조 소음이죠. 외부에서 유입되는 교통소음, 그 다음에 이제 음향 장애, 그 다음에 이제 잔향 시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인데 이 부분은 건축 음향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피커가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된다. 지금 여기는 다행히도 스피커가 지금 눈에 보이게 지금 붙어있네. 좋은 소리는 내고 싶은데 스피커는 흉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뭐 이건 비단 교회만이 아니고 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리를 원하는데 스피커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는 진짜 좋은 소리를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피커를 밖에 노출해서 시스템을 자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특히 이제 홀보다는 교회에서 그 스피커를 하나 인테리어, 물론 사실 스피커 외에 이렇게 싹 보기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눈에 안 보이게 인테리어 안에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이든지 스피커를 매달 싣는 위치는 최적 한 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인테리어 안에 집어넣어 놓고 이걸 설계를 해라는 경우는 결코 좋은 소리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포항에 있는 제일교회입니다. 아예 설계할 때부터 스피커를 이렇게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이 스피커 뒤에가 천정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정에서 울리는 소리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비싸고 좋은 스피커를 썼지만은 이 건축적인 문제 때문에 좋은 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대부분 이런 형태, 아마 매입이 노출보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실 기계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돼서 많은 그 정보들이 나오는데, 진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는 어떤 기계가 좋은지 나쁜지 알 방법이 없죠. 아는 방법은 누구한테 묻든지. 근데 그 물었던 사람도 진짜 전문가인지 어떤지 어렵죠. 참 그 부분이 비단 이건 음향기기뿐이 아닙니다. 어떤 제품을 살 때라도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은 진짜 그 선택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좋은 기기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소리는 지금 제가 지금 마이크를 약간 지금 손을 댔습니다만은 자, 지금 EQ를 지금 푼 상태입니다. 자, 어떤 분이 나와서 만지든 간에 이건 소리는 다 달라지는 거죠. 내 취향에 맞게 내가 좋은 소리를 들을 줄 알 때 비로소 그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갖다 놓고 선 연결한다 해서 가정에 있는 오디오하고 똑같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참 어렵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리를 만들면 또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청감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제일 어려운 뭐 음식 요리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음향 시스템이 끝나면은 그 공간에 맞게 조정하고 튜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방법은 귀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규칙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제일 마지막 단은 이퀄라이저를 가지고 뭐 목사님 마이크, 모니터 스피커부터 메인 스피커, 이퀄라이저 튜닝을 하는데 이 튜닝하는 모습만 봐도 소리가 좋을지 나쁠지 그냥 눈에 보입니다. 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듣고 제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CD를 가지고 그 음질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저만의 방법이지 이것도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에 또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퍼레이터의 문제죠. 목사님 여기서 설교를 열심히 잘 하시는데 오퍼레이터가 모든 조정부터 시작해서 그걸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또 교회 또 음향의 경향이 믹서가 성도석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어떤 교회 가면은 교회 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조정을 합니까? 그래도 잘해요. 잘 보여 카메라 가지고 그냥 모니터 스피커 가지고 소리 나는 걸 조정을 하시는데 그게 잘 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믹서를 이렇게 교회 내로 이렇게 끌고 나가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과 운영자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 보면은 전문가가 없고 그냥 봉사하신 집사님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 운영을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뭡니까? 전원을 뭐 넣고 끼고 마이크 볼륨 올렸다 낮췄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대학생 7명이 봉사합니다. 항상 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거 손대지 말고 이것만 올렸다 내렸다 이라고 전부 다 뚜껑 다 덮어놓고 있습니다. 손을 대면은 복잡해지는 거죠. 전작과 3학년, 4학년 학생들인데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믹서 여기 지금 적은 게 있습니다만은 뭐 교회 뭐 24채널부터 크게는 50채널 쓰는데 버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어선만 하나 해놔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귀찮아서 아예 다른 건 손을 못 만지고 아크릴로 뚜껑 딱 봐가지고 볼륨만 올렸다 냈다 저것만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중요한 뭐냐면 담임 목사님만 쓰시면은 괜찮은데 외부에서 다른 목사님이 오셨다. 그때는 이제 소리가 틀려져. 그 목사님이 맞게 뭔가 조율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죠. 그래서 사실 아마 교회 음향 설비 하신 분들 애로사항은 운영자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운영자 미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리가 좋고 나쁘면 바로 그 운영자의 손끝에 달려있는데 진짜 전문가가 이렇게 많지 않다. 자, 운영자도 문제지만은 목사님들 마이크 사용 방법도 너무 가지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설교를 이렇게 다 해놨는데 소리가 좋다 나쁘다 굉장히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내가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구매라는 것은 스피커가 이렇게 다 설치되고 조정이 된 상태에서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설계도 보고는 좋습니다. 설계해서 납품을 했는데 다 해놓고 보니까 소리가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는 그런 사도 지금 만만찮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음향은 우리 자동차 살 때는 시승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음향 시스템 시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런 걸 많이 하시죠? 스피커 교회 갖다 놓고 한번 들어보자.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놓은 상태하고 이걸 설비를 했을 때하고는 소리가 또 틀려요. 스피커를 어디나 놓느냐에 따라서 소리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이제 이런 점입니다. 물건의 최종적인 품질을 모르고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뭐 이제 최근에는 음향하신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만은 국내 대학의 음향을 전문한 대학이 이제 좀 한두 군데 이렇게 생겨났고 없습니다. 음향하신 분들이. 그런 것도 그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컴퓨터 툴, 음향 시뮬레이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음향 설계에 도움은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나 참고적인 건데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이쪽에. 그래서 음향 설계를 이렇게 업체에서 이렇게 납품하다 보면은 목사님들께서 시뮬레이션을 왜 안 하나.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시뮬레이션은 이 결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이건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참 이 음향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요. 음향을 모른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음향 박사인 사람 없습니다. 집에 가정의 오디오 손댔다고 가정의 오디오하고 이 음향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가 집에서 클래식 음악도 듣고 뭐 음악을 많이 듣는다고 사람들이 나는 음향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디 컨팅 가면은 온갖 사람들 다 뭐 교회뿐이 아니에요. 아, 난 집에서 JBL 쓰는데 EV 쓰는데 뭐가 좋아?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마치 다 아는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가정의 오디오하고 이것은 가정의 뭐 다릅니다. 일대 다수가 통신하는 대중용 일종의 통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가정의 오디오는 혼자 듣기 때문에 소리가 좋건 나쁘건 크게 듣든 작게 듣든 그건 아무렇게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근데 이것은 교회 같은 경우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가정의 오디오하고 다르다. 근데 교회에서 아마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뭐 다 한마디씩 다 하시죠? 다 잘 하시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하다 보면은 간섭한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참 어려운 점이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그런 꼴이 많이 나옵니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성도님들 보면은 뭐 한마디씩은 다 하죠. 근데 이것이 가장 특히 교회 같은 경우는 뭐 홀 같은 경우는 전문 운영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도해서 나가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점에서 좋은 시스템을 진짜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재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복합의 해결 방법, 이건 이제 좀 더 건축음향에 제가 데모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또 하나 음향 중에서 참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AV의 일치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마이크 쓸 때 소리가, 저기서 소리가 이렇게 나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이런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경우 제법 많죠? 사람은 이쪽에서 소리가 저쪽에서 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가끔 농담을 많이 합니다. 이 학생을 보고 저쪽에 있는 학생을 불러요. 이쪽이 이제 A고 저쪽이면 B군 오늘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쪽을 보고 뭐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누가 답을 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 B군을 A군을 보고 있고 이름은 B군을 부르고 있어요. 자, B군. 자, 오늘 수업했던 내용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보지. 그러면 이 친구도 당황하고 B군도 당황해요. 그게 뭡니까? AV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 이제 학생들한테 AV, 예를 들어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은 여기서 나오는데 소리는 옆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AV가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께서 목사님 교회에서는 좋지만은 다른 교회 설교를 가셨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집중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교회 가면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스피커가 뒤에 달려 있어요.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소리가 뒤통수에서 들립니다. 머리 위에서 들리고 집중이 안 돼요. 머릿속에 오래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만약에 이런 경우 같으면 만약에 저 같으면 강의를 마이크를 이렇게 잡습니다. 가까이 대면 손해예요. 소리가 저쪽에서 나버리죠. 자, 이쪽에서 가는 소리를 좀 더 크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시스템을 제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저도 다른 강당이나 이런 데 가서 조정실 저쪽에서 손을 대고 없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마이크 사용 스킬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 사용 스킬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질문에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호미디어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온 건가요? 예. 예. 근데 여기 질문은 전기 잡음을 어떻게 잡을 건가? 잡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어느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조명, 엘리베이터, 전기. 지금 음향은 굉장히 신호가 약한 신호입니다. 조명,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강한 전압이 높은, 그래서 외부로 간섭 신호를 많이 내보내는 것이 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명을 켜게 되면 조명에서 조명회로 아니면 전등선에서 전자파 같은 자기장을 발생을 시키는 게 스피커선 마이크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걸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잡을 방법은 음향 전기를 따로 써야 됩니다. 조명 전기 따로. 그 다음에 조명선하고 스피커선, 마이크선하고 최소한 1m 이상 떨어뜨려야 돼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이동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찡하고 들어오는 소리 있죠. 그런 잡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선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전기 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전기 하신 분들은요, 이런 이야기 하면 불만 들어오면 돼요. 전기는요. 근데 그걸 전기를 따로 하면 변압기 2개 쓰셔야죠. 선 따로 해야죠. 접지 따로 해야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교회에서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는 잡을 방법이 없다. 조명을 켤 때 찡 하는 소리 같은 게 나는 경우 있죠. 그건 전기선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변압기를 따로 써서 별도의 전원을. 그래서 잡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설계하실 때 전기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데, 전기 설계하신 분들은 일단 필요한 용량 산에서 감전이 안 되고 들어오면 되거든요. 음향이나 조명에 어떤 품질을 주는 부분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제 음질의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이 명확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피아노를, 그래도 지금 영창 피아노가 지금 눈에 보이네요. 이 피아노를 누가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피아노 음색이 달라지죠. 근데 조율할 때 뭘로 하든가 기계로 하는 게 아니죠. 귀로 듣는 거죠. 음향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귀로 모든 음질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고 나쁘고를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그런 점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